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뭐 62,400달러? 원저리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근래부터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좀 흔들기를 많이 했고, 요 근래 며칠 동안 흔들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에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하락장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역에 아마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은 아마 강성 홀더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향후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포스로 점진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포스로 완벽하게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포스로 전향되는 동안에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볼 만한 코인들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XRP에 관한 뭐 중요한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데이비드 마커스라고 노비 지갑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의미심장한 발언에 어떤 그 문장을 하나 던졌어요. 이미 여러분들 코인리스를 통해서 이미 이 소식을 보셨겠지만, 이 노비 지갑을 통해서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죠. 메타라고 지금 사명을 바꿨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결제와 어떤 그 금융 서비스에 관해서 관여를 할 거다. 뭐 생산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한 문장이 사실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크거든요. 우리가 궁극에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 코인 투자를 해서 10% 20% 이득을 보고 막 이렇게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어떤 그 그림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어떤 그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이 문장 하나가 사실은 활용점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해 저는 2017년에 스티밋에 글을 썼었어요. 사실은 그냥 예측을 한 거죠. 사실상 뭐 제가 예언자인가요? 그리고 2018년도에 여름에 이제 7월 달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예측한 영상들이 있어요. 페이스북하고 가상자산 3개 하고, 그래서 오늘 이따가 편집을 해서 이제 올릴 건데, 날짜적인 거랑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래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예,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에 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유비소프트라고 이제 게임사 중에 되게 큰 게임사거든요. 근데 여기 뭐 샌드박스하고 같이 관여돼가지고 뭐 파트너십을 해서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게임에 대한 투자 및 뭐 제작을 모색할 거다. 근데 이미 예전서부터 전 세계에 있는 뭐 다국적 게임사들은 이미 블록체인, 코인 시장하고 같이 협업한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뭐 콜 오브 듀티 워존이라는 이 게임을 예전에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 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은 그 배틀필드 2042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11월 14일 날인가? 그게 이제 런칭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테스트만 시작을 했죠. 어쨌건 이런 게임들에 여러분 자제들 분들이 게임만 한다, 게임만 왜 하냐,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부모님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세대는 게임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코인으로 베팅을 하고, 거기서 이기는 팀에 있으면 거기서 2배 이익을 가져가고, 코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이게 메타라고 지금 사명을 페이스북이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상점에 가서, 가상현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배송을 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년 이내에 10년을 보면 더한 일이 많이 생길 거고, 하여튼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위주, 그 외적인 거는 WRX라든가 네오에 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뭐 강성 홀더로 계속 장투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구장창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전 그런 거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여기 나와 있는 상품에 관해서 상품 채택한 데는 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명분이 있을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고, 연결고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면 숫자가 올라가니까, 뭐 디센트럴 랜드가 지금 그 페이스북 메타라는 그 어떤 그런 걸 타가지고, 그 유행을 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당분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코인이 막 올라가기 전에 손절하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블레임하면서. 근데 이것도 코인 투자든 뭐든 간에 사람이
운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운칠 기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존나게 일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겁나게 일하는데 은행 잔고는 안 쌓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야. 잘 이렇게 공부도 안 하는데 막상 딱 입시 당일날 딱 평가를 딱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 운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운에다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되고 왜 여기 그레스큐 자산운용사는 베리 실버트와 그리고 마이클 수넨샤인이 왜 이 상품들을 다 만들어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기준거리가 됐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다가오는 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호라이젠이나 지캐시에 관한 거 뭐 익명성에 관한 것도 붐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 텐데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막 이렇게 끌어올려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분명히 올 거예요. 연말에 가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1천만 원까지 찍는 시점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는 거고. 근데 포스라는 이 개념이 이제 도입되죠. 포우에서 채굴에서 포스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이제 도와줘야 하는 코인들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중에는 그게 하나는 파일 코인이고 이것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안 올라가 막 이러고 있을 텐데 파일 코인이고 두 번째가 지캐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더리움 재단하고 파일 코인하고 지캐시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포스로 가면은 사실 저장의 개념하고 스케빌리티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들어가거든요. 채굴에 있을 때보다. 근데 그거를 보완해 주면서 그걸 어느 정도 해주는 게 파이라고 지켓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중에는. 그리고 이 포에서 포스로 넘어가면 채굴에 많은 어떤 그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거든요. 아니 제가 이거를 마킹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포스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포스로 넘어가면서 많은 채굴자들은 아마도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될진 모르겠지만 엄청난 상승이 또다시 아마 올 가능.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들어간 거예요.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어차피 장기로 봐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다 나쁘지 않은 거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너무 단기적인 어떤 그런 거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스텔라 루멘, 뭐 지캐시, 뭐 호라이젠 같은 경우 OTC 마켓에 들어간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상품 중에. 근데 여기 보면 거래 1일차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 뭐 이거를 뭐 기념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OTC 마켓 이 관계자분들이 뭐 사진을 찍어서 뭐 게재를 했는데 슈넨샤인이 이거를 리트윗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OTC 마켓 거래가 당장의 시세 분출하는데 도움을 주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OTC는 기관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기관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세에 막 1회 1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관 투자가 입지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코인 시장에서 빠지면 그게 호재다라고 이제 표면적인 것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 비트메인이 어디 회사인가요? 비트메인이 전 세계 이 코인 시장 채굴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예요. 가장 고성능의 채굴기를 만들어내는 회사고. 근데 2018년 5월 16일 날 비트메인이 리드에서 자,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110밀리언 시리즈 2 라는 어떤 이런 거를 런칭시켜서 서클사를 만들어내요. 서클사에 투자가 진행되죠. 만들어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비트메인이 리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서클, USD 코인, 그러니까 USD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메인이 파트너십 및 새로운 전략적 자금 조달 발표를 했다. 자, 서클은 뭔가요? USDC를 찍어내죠. USDC가 코인베이스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유동성 공급자의 원년 멤버라는 거예요. 비트메인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략적 자금 조달 및 비트메인 파트너십. 비트메인은 센트레와 USDC의 핵심 후원자가 되었으며 이 새로운 파트너십과 함께 비트메인은 서클에 1억 1천만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센트레의 기술이 USDC로 전해지고 USDC는 그 기술을 그대로 채용해서 찍어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그리고 그 유동성이 코베나 여타 미국계 대형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 거죠. 그 비하이엔드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IDG 캐피탈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판타레 캐피탈 그렇게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BK를 우습게 안 보는 이유가 비트메인이 관여가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뉴스를 찾아봐도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구글링 해보시면. 근데 소프트뱅크가 비트메인하고 또 이렇게 연결고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결고리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다 이제 코인 시장하고 소프트뱅크는 다 관련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현재 공산품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요소수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 보면은 검색어에서 지마켓이나 막 이런 데 검색어에서 1위를 막 달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사시려면 아마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필수적으로 차량 운행하시는데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없을까요? 저는 이게 누군가가 사재기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급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룻밤에 30%가 올랐어요. 요소수가. 그리고 관계자들은 이 물량을 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발생된 물류 대란이 공장이 막 이렇게 가동되는 게 100% 풀가동 안 되니까 생산량이 감소되니까 물류 대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도 꺾여 있던 게 회복되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값이 올라가는 걸 아니까 사재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요소수가 많이 올라갔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 하다못해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향해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코어 CPI 하고 유로존 CPI가 그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급등해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쨌건 유로존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했어요. 당장 11월 초에 11월 2일인가 3일날 아마 FOMC 회의가 있을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발언이나 아니면 테이퍼링에 관한 발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은 주겠지만 금리 인상에 관한 거를 파격적으로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인프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단지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간 거를 그냥 유동성을 꺾는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될까요? 그게 과연 약이 될까요?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보 같은 발언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차트를 트윗상에 올렸어요. 이게 지캐시 차트거든요. 근데 2017년부터 사토시 마켓에서 쭉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올리더라고요. 올려놨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향후에 5년 안에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사람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이걸 끄집어냈냐면 지캐시를 당장 사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캐시 외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차트가.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비케도, 이클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 이오스도 XRP도 다 마찬가지로 아마 비슷비슷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몇몇 개 급등해서 몇몇 개 막 이렇게 선방을 치고 올라간 코인 몇 개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알트들이 아마 많은 수익률을 비트에 대비해서 많이 못 줬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광폭 횡보를 하는 날이 분명히 머지않은 시점에 분명히 도래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제 제가 이거를 가져왔냐면 SBI 그룹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페이지 정도 되는데 174페이지인가? 거기를 보면은 이제 디지털 에셋에 관한 펀드에 관한 설명과 이것에 관한 거를 곧 발표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라이트코인, 비케, 체인링크, 폴카닷,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이에요. 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이죠. 그런데 어쨌건 이 뉴스랑 SBI 홀딩스에서 11월 말까지 크립토 펀드를 이용할 수 있는 목표를 SBI 일본 거주자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케, 라이트코인, XRP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11월 말까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현재 XRP는 소송 중에 있어요. 근데 SBI면 소프트뱅크에서 자금 수여를 받아서 탄생한 회사거든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이런 식의 상품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상표를 준비하는 기간이 4년 전부터 한 거예요. SBI는 4년 동안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크립토 펀드의 성공 여부에 따라 2차 크립토 펀드 출시 여부를 검토를 할 거다. 자,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제도권의 수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확신이 있기 때문에 SBI도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낸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불장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 관해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계속 제가 투자한 코인들에 관해서 많이 안 올라간 것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못지않은 수익을 분명히 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투자하지만 모두가 거기서 부를 거머쥘 수는 없어요. 운이 있어야 되고 그 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만한 공부량이 뒷받침돼야 그 코인에 관한 믿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주말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를 하셔가지고 왜 찰리 브라운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한번 잘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결론이 있을 거예요. 비트가 올라가고 자 이더리움을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 그 친구들이 올라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